오늘은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체질 중에서 소양인의 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사상 체질에서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죠. 이제 태양인, 소양인, 태음인, 소음인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. 일단 소양인은 비대신소한 사람을 소양이라고 해요.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비대하다는 거는 뭔가 납수복이라고 해서 뭔가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난 종류의 사람이에요. 그리고 신소라는 출수복이라고 해서 요거는 뭔가 배설하고 이런 기능들을 뜻하는데 배설이 상대적으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양인이라고 하고요. 이런 장부에 뭔가 대수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을 사상의학에서는 성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품성 때문에 생긴 걸로 보는데요. 이 소양인의 품성은 노성이라고 해서 약간 이 분노할 노자지만은 뭔가 서두르고 뭔가 급하게 막 서둘러서 하는 그런 품성을 뜻해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장구의 대소를 가진 사람들 소양인이라고 하고요.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 이제 비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능력이 되게 좀 항진돼 있는 종류의 사람이에요. 항진돼 있다 보니까 막 뭔가를 많이 받아들여요. 그리고 신소하다는 건 배설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뭐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배출이 잘 안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계속 몸에 계속 뭐가 쌓인단 말이에요. 상대적으로는 좀 열증으로 열이 이렇게 치솟는 경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의학에서 병을 볼 때, 사상의학에서 병을 볼 때 이제 표랑 리를 나누는데, 표라는 거는 몸 바깥 부분, 뭐 피부나 근육이나 점막 이런 것들 뜻하고요. 리라는 거는 내부 장기를 뜻하는 건데요. 소양인의 경우에는 표증에는 뭐 소양상풍증, 망음증 뭐 이런 증들이 있고요. 리에는 흉격열증, 음호우열증 뭐 이런 증들이 있습니다. 일단 표증부터 보면요. 소양상풍증은 쉽게 말하면 감기를 걸린 거예요. 근데 감기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뭐 코감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목감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몸살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열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병이 되게 빨리 번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처음에 감기 증상이 있다가 전체적으로 뭔가 목이 아프다든지 뭐 목이 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인체 상부의 염증으로 좀 확 이렇게 번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고요. 소양 상풍증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그냥 이런 열이 쌓인 걸 순환시키고 하면서 그걸 풀어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망음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열이 막 쌓이다 보니까 그 열이 몸에 있는 진액들을 말려요. 진액이란 건 몸 안에 있는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런 수분들이 마르면서 이런 것들이 보통 열이 쌓이면은 한의학에서는 변비랑 설사를 봤을 때 열이 쌓이면 변비로 가고 배가 좀 차가워지고 하면 설사로 내보낸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설사를 해요. 열이 쌓였는데도 뭔가 진액이 고갈되는 양상이라는 뜻이고요. 뭐 신열 두통 설사, 신안 복통 설사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일단 이 사람이 열이 막 쌓여서 설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설사 반응이 있으면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따뜻한 종류의 약들을 써요. 근데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찬 약들을 써서 열들을 좀 빨리 끌어내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소양인 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흉격열증이 있어요. 흉격열증이란 건 요 가슴 부위에 열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. 가득 쌓이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겠죠. 그리고 갈증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해요. 갈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서 뭔가 꽉 막히다 보니까 밑으로 배출되는 게 잘 안 돼요. 소변이 잘 안 나간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양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. 사상의학에서는 이걸 하기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. 하기라는 거는 기가 내려가는 걸 뜻하는데 이런 소양인들이 계속 기가 뭔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병이 심해지면 하기가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치료는 청열 보호한다고 해서 열은 끌어내리고 이런 진액이 고갈되는 문제는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.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음어오열이라고 해서 요거는 진액의 고갈이 열이 많이 쌓여서 되게 심해지면서 이제 건조한 양상으로 가게 되고요. 주로는 뭐 등은 되게 시린데 입이 마르고 뭐 혓바닥이 막 갈라지고 이런 식의 뭔가 건조한 그런 양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열을 내려주고 음을 보호해주는 그런 종류의 치료를 하게 되고요. 소양인들 특징이 이런 병을 딱 확연하게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열이 되게 많은 체질들이라 병이 한번 생기면 그냥 확 번져버려요. 되게 어느 단계인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대체적으로는 흐름이 우리 냄비가 있는데 물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? 흘러 넘치죠. 그렇죠. 그러고 이제 압력이 가득 쌓이게 될 거고요.
막 흘러 넘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물이 줄어들겠죠. 그런 식의 양상이에요. 처음에 이제 노성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막 서두르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되게 성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게 쌓이면서 이제 심화가 울체가 돼요. 심화라는 건 이제 스트레스가 요게 심장 부분에 열이 계속 이제 쌓인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서 그게 몸의 열로 변해요. 여러 가지 열증이 막 달아오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.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음어로 가요. 음어라는 거는 몸의 진액들이 고갈되는 그런 양상들을 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에 맞춰서 치료해주면 되고요. 약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. 먼저 뭔가 심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있어요. 그러면 계속 약간 부드럽게 풀어내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. 주로는 뭐 현계, 방풍, 강할, 독할 뭐 어느 부위에 쌓이냐에 따라서 상체 같은 경우는 뭐 현계, 방풍을 좀 더 쓰고 하체 문제가 생기면 뭐 강할, 독할을 뭐 좀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. 어쨌든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. 열이 쌓이면 열을 식히는 약들을 대량으로 쓰게 돼요. 이제 석고라든지 황련이라든지 뭐 고삼이라든지 고삼 옛날 막 엄청 쓴 뭐 그런 것들 있죠. 그런 것들 이제 쓰게 되고요. 음어랑 이제 음어각으로 되면은 진액을 보충하는 약들을 써요. 대표적인 것들은 숙지황, 뭐 생지황, 산수유, 구기자 뭐 이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.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음어가 좀 더 심한 것 같다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고 열이 좀 더 많이 쌓인 것 같다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소양이는 건강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. 일단은 이 사람들이 계속 기가 뻗쳐 오르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기가 잘 내려가면은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소변이나 대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면 이제 하기가 잘 되는구나. 이 사람은 건강한 소양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뭘 서둘러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이 계속 쌓여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일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 사람들이 막 서두르고 하다 보니까 첫 시작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. 근데 마무리를 잘 못 짓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거든요.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짓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여기까지 소양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. 이제 소음인, 소양인 두 개 했는데 다음번에는 태음인의 병증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. 어깨동무 한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